인사드리겠습니다. 이덕형입니다. 박수 안 치셔도 됩니다. 강의 들어보고 잘하면 치시면 돼요. 제가 강의를 20년째인데 늘 이렇게 첫 강의 때는 긴장을 좀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긴장 안 돼요? 수업 들을 때? 긴장이 좀 될 건데요. 공법 강의를 20년째 하고 있지만 한 5년 정도는 못했어요. 못하고 다른 거 한다고 좀 못하는데 중개사 과정을 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처음 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이 별거 아닌데 그죠? 별거 아닌데 뭐시라고 상당히 좀 사람 스트레스를 많이 줘요. 특히 제가 맡은 이 공법, 원래 공법 문제가 무지하게 어렵다 그러던데 제가 보니까 안 어려워요. 하나도 안 어려운데 학생들이 어렵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특강했는 자료 보니까 제가 냈던 문제 한 8개에서 12개가 그대로 나와 있던데 안 본 거죠. 학생들이 안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어렵다 그럽니다. 시험이라는 게 그 당일날 본인의 컨디션 따라서 많이 좌지우지를 합니다. 아마 제가 보니까 그날 컨디션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원래 합격률은 상당히 많이 저조합니다. 2차, 특히 2차 같은 경우는 출제위원들이 좀 각오를 하고 작정을 하고 문제를 낸 것 같아요. 그건 그거고, 그렇다고 원래 뭐 내년에 꼭 어려워라는 말은 없으니까, 또 시험이 뭐 상대평가로 바뀐다는 말도 있어요. 그죠? 아마 4년 정도 지나면은 중개사 상대평가로 바뀐다는 말도 있기 때문에 그까지 과정상의 내용들을 아마 출제하시는 분들이 조절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상대평가 하게 되면 합격자 비율이 나와야 되니까 지금 난이도 조절하면서 어떻게 내면은 몇 명을 뽑을 수 있겠다라는 게 나올 겁니다. 아마 확률 때문에 테스트 하는 것 같은데 잘못된 거죠. 그죠? 시험답게 내야 되는데 어떻게 자기들 편하게 하려고 그렇게 내고 있습니다. 저는 부산에 강의를 2002년도에 한 2년 정도 하다가 부산에는 안 내려오고 대구하고 위쪽에만 계속 강의를 했었는데 다른 학원에 비해서는 사람이 좀 많긴 많네요. 지금 학원이 너무 지금 경기가 안 좋은가 봐요. 어려워서 학생들이 좀 많이 없는데 여기는 강의할 맛은 날 것 같습니다. 오늘. 자, 오늘 저하고 같이 해야 될 과목 부동산 공법. 여러분 교재는 282페이지. 교재는 그냥 펼쳐만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써야 되나? 저하고 해야 되는 과목은 부동산 공법입니다. 부동산 공법이라는 게 중개사 과목 6개 중에서 가장 어려워요. 과락도 제일 많이 나오고 학생들이 시험 치는 날 그날까지 중심 못 잡고 답이 2개, 3개 나오는 과목이 공법입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양 자체가 민법 같은 경우는 단일법이죠. 법 하나가 민법이에요. 공법은 집합체입니다. 여러 가지 법을 섞어놨기 때문에 어디서 나올지는 아무도 예견을 할 수가 없습니다. 출제위원도 예견하지 않고 들어갑니다. 자기가 받은 내용 보고 문제를 내는 거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시험 치기 위해서 많은 내용들을 전달해야 되는데 저는 기준은 50점입니다. 제 기준은 50점 정도의 마진을 꺼주고 잘하면 80점, 못하면 60점까지 나와요. 50점 밑으로 과락 나오는 사람들은 공부 진짜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저한테 말하면 안 돼요. 본인이 안 한 거기 때문에. 어떻게 절대평가 시험에 과락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과락 나오면 안 돼요. 이거는 본인 의지죠. 본인이 안 한 겁니다. 이거는. 원래 시험 또 과락 나온 분이 몇 명 있어요. 근데 전화 안 합니다. 저한테. 전화 못 해요. 본인이 아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시험장 나오면은 풀어보면은 이게 자기가 아는 게 다 틀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전화를 뭐 하는 거죠. 여러분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저 따라가지고 10월달까지 하시면 자신합니다. 저는 그냥 여러분들 60점 정도는 다 맞게 해드릴 테니까 공법만. 다른 과목은 제가 몰라요. 60점 맞게 해드릴 테니까 쭉 따라오세요. 저는 전공이 법학이었고요. 석박사는 부동산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매칭이 잘 되니까 편하게 적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듣고만 계속 계세요. 입문과정은 적는 게 아닙니다. 공부할 때 방법 첫 번째 듣고, 두 번째 보고, 세 번째 읽고, 네 번째 쓰는 거예요. 근데 중개사 과정은 쓰는 게 없어요. 쓰시면 안 됩니다. 휴대폰으로 찍으면 돼요. 그냥 적어놓는 거 툭 찍고 집에 가서 보시면 됩니다. 자, 부동산 공법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하고 두 개로 갈라져야 되죠. 얘가 부동산하고
공법하고 이렇게 갈라집니다. 민법 수업했어요? 부동산이 뭐예요? 했다며요, 민법 수업은. 뭐 민법 개론 가면은 뭐 정착물 나오고 준부동산 나오고 비행기 나오고 등록한 선박 나오는데 우리 부동산 공법에 대해서는 딱 2개밖에 없어요. 토지 건물에 대한 공법입니다. 공법을 다른 말로 고치면 행정법이에요. 토지 건물에 대한 행정법이 됩니다. 이해가 가야 되는데 사실은 뭐 첫 시간이니까 토지 건물에 대한 행정법이 왜 우리 시험 범위냐? 여러분들 땅 살 때 제일 먼저 뭘 봐요? 어떤 분 등기부등본 카드요. 아, 그러면 안 돼요. 등기부등본 나중에 계약할 때 사실 보시면 되고 땅 살 때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거 토지 이용 계획 확인은 봐야 되죠. 땅 살 때.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공법 배우는 이유가 최종적으로 얘를 해석하고 설명하기 위해서 중개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배우는 겁니다. 혹시 시험에 떨어지더라도 토지 이용 계획 확인은 하나만 볼 줄 알아도 공법에는 많은 걸 배웠다. 한 7, 80%는 배웠다고 하시면 돼요. 만족하시면 됩니다. 떨어질 일은 없겠지만 혹시나 이 토지 이용 계획 확인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법을 6개를 배우는 거예요. 부동산 공법은 120개 정도 됩니다. 우리 법에 나와 있는 내용들 보면은. 여러분들이 배우는 법은 꼴랑 6개를 배워요. 근데 그게 점수가 안 나온다는 게 저는 참 의아하단 말이에요. 자, 부동산 공법은 행정 주체가 국민들의 부동산에 관한 재반 활동을 규율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의 집합체라고 합니다. 좀 딱딱하죠? 법이니까 딱딱해 갑니다. 행정주체가 국민들의 부동산에 관한 재반활동을 규율하기 위해서 제정한 법률의 집합체를 우리는 부동산 공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얘 한번 바꿔볼까요? 행정주체가 국민들의 도로 교통에 관한 재반활동을 규율하기 위해서 만든 법률의 집합체가 뭐가 있을까요? 자동차, 도로 이런 것들 규율하기 위해서 규율하잖아요. 그거 뭐예요? 교통공법. 교통공법. 이 말 안 쓰죠? 교통행정법이란 말 씁니다. 그죠? 행정주체가 국민들의 학교, 학력 등에 관한 재반상을 규율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 뭘까요? 집합체가 교육행정법이 됩니다. 교육행정법. 행정주체가 국민들의 복지, 장애 등에 대한 재반활동을 규율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 복지행정법, 사회복지행정법. 이거 우리 배웁니까? 시험 범위 아니죠? 근데 알고 있죠? 신호위반 때 해보고 뭐 차선위반 때 해봤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내가 배운 것만 알죠. 내가 당한 것만 알아요. 이거 압니까? 잘 몰라요. 얘도. 그럼 부동산 공법은 1도 몰라요. 얘는 당해봤기 때문에 겪어봤지만 얘는 알 필요도 없고 우리가 뭐 성장 당한 상태이기 때문에 별로 볼 일이 없습니다. 이 법들도 부동산 공법만큼이나 어려워요. 다행히 우리는 얘를 배우는 게 아니고 얘를 배웁니다. 쉽지는 않죠. 왜? 기준이 다 뭐예요? 행정이니까. 여러분들은 행정 업무를 합니까? 안 하잖아요. 부동산 공법이 어렵다고 하는데 어려울 수밖에 없게 짜여져 있습니다. 근데 그걸 중간에 포경하나 요구를 하고 시시거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끝까지 가보자는 얘기죠. 끝까지.
공부하다가 가끔씩 저를 연말합니다. 오늘도 첫날 그 말씀드릴 건데 여러분들 부산광역시장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법 꼭 필요합니다. 부산광역 시민이니까 별로 필요 없을 것 같죠. 내 땅에 내가 돈이 있어가지고 호텔 지려고 하는데 왜 못 짓게 하느냐. 땅이 안 맞으니까. 무슨 땅이 여기하고 안 맞으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체득을 하고 자격증 따시면 이거를 소비자, 우리 의뢰인에게 설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설명하기 위해서 배우는 게 이 부동산 공법이에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꼭 필요하다. 이거 알아면은 나중에 내가 다시 배워야 되겠다. 배워야 된다라는 그때 배울 때는 좀 쉽겠지만 지금 기본을 하면서 자격증 따고 배우자라는 게 더 좋으니까 자격증 따실 때 공부할 때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 천천히 부담 가지면 안 돼요. 부담 가지면은 중간에 가다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모르면 넘어가고 아는 거는 계속 가져가고 아는 거 가져가시면 40점 나옵니다. 아는 것만. 아는 게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있어요. 분명히 지나가다 보면은. 그런 거 가지고 쭉 따라오시면 충분히 가능한데 자 그러면 부동산 공법이라고 해서 설명하다가 뭐 오만따만 얘기 다 나옵니다. 행정 주체가 누구예요 그럼? 부동산 공법에 대해서 행정 주체가 국민들을 제재한다는데 행정 주체가 누굴까요? 두 팀 나오겠죠? 중앙하고 지방 두 팀이 나와요. 중앙행정기관하고 지방행정기관이 나올 거란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여기서 한 개씩 봅시다. 중앙행정기관장이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게 부동산이에요. 부동산. 부동산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이 어디예요? 국토교통부죠. 그죠? 국토교통. 모르면 지금부터 한 개씩 그런갑다 하고 받아들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행정주체는 통상 국토교통부가 나옵니다. 중앙에서는. 여기 제일 높은 사람이 장관. 시험 수업하다 보면 줄여서 국장이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국장 넣으면 국방부 장관이 아니고 국토교통부 장관이다라고 인식을 하시고 들어가면 되고요. 행정 주체가 부동산에 대한 활동을 규제한다고 했는데 그럼 지방행정은 누가 되느냐? 지방은 크게 두 가지로 갈라져요. 어디하고 어디 있을까요? 시하고 도밖에 없어요. 그럼 구는 뭐 할까요? 자, 광역자치단체하고 기초자치단체로 갈라집니다. 저는 오늘 수업 듣는 여러분들이 되게 좋은 게 제가 말씀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이게 버릇이 돼요. 습관이 돼야 됩니다. 뭐 물으면 생각을 하고 끄집어내려고 그래야 되거든요. 어떤 데 가면요. 이상한 데 와 있는 것 같아요. 쫙 하거든요. 자꾸 틀린다고 던지고 하지는 않습니다. 틀려도 좋으니까 말씀을 하시면 돼요. 광역자치단체가 있고 기초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지방행정기관 그러죠. 그죠? 광역자치단체하고 기초자치단체가 앞으로 여러분들을 굉장히 많이 괴롭힐 겁니다. 국장은 절대로 안 괴롭힙니다. 왜? 국장 끝. 근데 여기는 굉장히 많은 팀들이 나와요. 어떤 팀이 나오느냐? 광역자치단체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특별시. 왜 이거 하냐 그러면요. 이 뒤에 들어가면 머리가 복잡해지니까 좀 시험 공부부터 하고 갑시다. 특별시. 그 다음 누구? 여러분들. 어디? 광역시 있습니다. 또 어디 있을까요? 특별자치시라고 있죠. 어디 있어요? 세종시. 그 다음에 특별자치도 어디 있어요? 제주도. 그 다음에 광역 하고 싶습니다. 광역. 정신 바짝 차리고 가세요. 광역. 도 이렇게 갑니다. 이게 광역자치단체라 그러죠. 광역. 그럼 기초자치단체는? 시, 군, 구 이렇게 갑니다. 이게 기초자치단체예요. 이 기초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장인 지방행정기관이나 중앙행정기관장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국민들이 사용하고자 하는
부동산, 대상은 토지하고 건물에 대해서 재반활동이 뭐냐 그러면 부동산을 사용, 수익, 처분하는 행위죠. 사용, 수익, 처분하는 행위를 규율한다라고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보통 규율 그러면은 우리는 규제만 생각하는데 규제뿐만 아니라 행위자 안에 강화하고 완화가 모두 포함이 됩니다. 완화도 시킬 수가 있어요. 강화도 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법률의 뭐냐 집합체입니다. 120개, 100개 이상 되면 제가 토지기본법 보면서 보니까 한 120개 정도 되는데 보통 100여 개라고 하죠. 100여 개 중에 여섯 개 법률을 우리가 배웁니다. 이거 배우면 뭐라 할 수 있느냐, 뭐라 할 수 있겠어요? 자들이 누구예요? 행정 주체가 우리를 어떻게 끌고 가는지가 나와요. 우리가 부동산 대한민국 국토공간을 활용해야 되는데 우리 마음대로 못하게 돼 있더라. 어디에? 법에. 그럼 걔들은 법에서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지시하고 어떤 것들을 규제하고 어떤 것들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여기 6개 법률에 들어가 있다 그거예요. 요 6개만 배우면 중개업 하는데 별 지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부동산 활동하시는데 행정법상에 업무가 나왔을 때 별 문제 없이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해서 6개를 만들어 둔 거예요. 법에. 제일 첫 번째 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두 번째 법률이 도시개발법. 세 번째 법률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그 다음에 건축법, 주택법, 농지법이 있는데 제가 이 수업 시간에 가끔씩 여쭤봅니다. 어렵겠어요? 쉽겠어요? 중개법 법 몇 개입니까? 공인중개사법 법 몇 개 있어요? 170조. 170조예요? 그래 많아요? 왜 그래 많지? 아니 중개업만 뒤에 있는 거 빼고 업무 관련 법률 빼고 다 합치면 170조. 중개업만 관련된 건 한 55조 정도 될 겁니다. 몇 개 안 될 거예요. 중개도 법령 규칙이 있어요. 그죠? 법령 규칙. 자, 우리가 지금 6개 법률을 배우는데 이 6개 법률 안에는 곱하기 3이 들어가죠. 6개 법률 안에는. 자, 그러면 봅시다. 법률의 구성. 법률의 구성은 3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법, 령, 규칙. 이렇게. 이거 깊이 있게 하실 필요 없고요. 그냥 자, 여러분에게 공법이 어렵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예전에는 법 요것만 시험에 냈어요.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는. 근데 법이 시험에 나오니까 같은 게 계속 반복될 거 아닙니까? 법이 쉬워요. 문제 자체가. 그 출제원들이 이제 령을 집어넣었어요. 령 집어넣으니까 조금 어려워지더라고요. 근데 요즘 최근에는 이제 규칙에 들어갑니다. 이 규칙이 원래 시험에 들어가면 안 돼요. 국토교통부에 안에도 나와 있습니다. 규칙은 가능한 배제하게 되어 있어요. 규칙은 누가 보느냐? 행정기관이 보는 거고요. 법하고 령은 법은 일반적인 사항들을 제시하는 목적을 제시하는 내용이 법률이 되고 목적이 나왔으면 목적을 실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실행하게 만드는 게 시행령이에요. 여기는 이 시행을 하기 위해서 행정기관이 갖춰야 될 요건들이 여기 나옵니다. 우리는 관계없는 것들이에요. 원래 시험에 뭐 서고에 쥐가 다니는 거 뭐 그런 거 나왔다 그랬대요. 그게 이제 이런 데 나오는 거예요. 우리하고 관계없는 것들인데 요거 두 개를 배우더라도 곱하기 2가 됩니다. 그럼 배울 때 총 몇 개를 배워요? 12개 법률을 묶어서 우리 부동산 공법 그래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 안에
통일된 내용이 쭉 나오면 좋은데 제가 조금 전에 중앙행정기관장하고 지방행정기관장이라고 적었잖아요. 이번에 똑같이 이렇게 적용돼야 될 거 아니에요. 똑같이 적용이 안 돼요. 각 법마다 법의 서열이 다르기 때문에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적용되는 공법상의 행정주체도 전부 다 달라집니다. 그럼 부동산 공법의 주체는 나왔어요. 저기에 나왔습니다. 객체는 뭐예요? 객체는 그 시민, 국민이에요. 국민. 요 객체. 국민들이 객체가 됩니다. 대상은 뭐예요? 대상. 그럼 뭐 배울까요, 이제? 부동산 공부에서. 좀 전에 얘기했죠? 미리 얘기 드렸어요. 뭘 배우면 됩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행정주체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법이 만들어졌고, 알려주기 위한 과정이 어떻게 되고, 우리는 그 확정된 내용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라는 내용을 여기서 배우게 됩니다. 근데 토지하고 건물이 분리가 지금 되어 있어요. 이 법에서는. 6개 법률에. 살아가면서 중개를 하시거나 부동산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라고 몇 년입니까? 1980년대 말부터니까 거의 한 30년 가까이 이걸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하다라는 거죠. 국토의 계획 및 이에 관한 법률에서는 주된 대상이 뭐가 되느냐? 토지가 될 거예요. 도시개발법에는 주된 대상이 뭐가 되느냐? 토지가 돼요. 정비법의 주된 대상이 뭐가 되느냐? 토지 더하기 건물이 돼요. 건축법의 주된 대상은 건물, 건물이 먼저 나오고요. 더하기 대지가 돼요. 주택법의 대상은 집합 건물 더하기 단지라고 나옵니다. 농지법의 대상은 뭐가 될까요? 쉽죠? 뭐예요? 농지가 됩니다. 6개 법률을 부동산 공법이라고 만들면, 이 부동산 공법을 만들면서 처음에 9개 법률이 들어갔었어요. 우리 중개사 시험에. 들어가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사회적 이 시대에 안 맞다 그래가지고 다 뺐습니다. 산지관리법 뺐죠. 산림자원 조성 및 그 관리하는 법률 뺐고, 개발제한구역 특별조치법 다 뺐어요. 빼고 이 정도는 알아야겠다라고 법으로 만들어 둔 겁니다. 이걸 여름 시험 과목에 넣어놨는데 12문제가 나옵니다. 여기서 6개가 여기가 6개가 나오고 여기가 7개, 여기가 7개가 나옵니다. 여기가 2개가 나오죠.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11월, 12월 아마 6주가 저한테 주어져 있습니다. 예. 뭐 11월 마지막 주하고 12월 마지막 주는 이런 학원 행사 같은 것들 때문에 좀 빠질 것 같은데 6주 만에 다 하겠습니까? 뭐 먼저 물어보고요. 다 할까요? 다 하면 여러분 죽습니다. 이거 다 하면. 저는 자신 없어요. 다 뭐 합니다. 많이 하면 건축법까지, 뭐 하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까지. 참고로 여러분들은 4월 달까지는 1번만 봐야 돼요. 집에 가서 공부하실 때. 나머지 보시면 안 됩니다. 보시면요. 점수 안 나와요. 이 1번 법률을 오늘 조금 손을 댈 텐데 부동산 공법에서 대상이 부동산이 토지 건물인데 토지가 문제예요? 건물이 문제예요? 토지가 먼저죠. 그죠? 그러니까 토지가 먼저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무조건 토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토지에 관련된 기본적인 틀과 기본적인 제한과 기본적인 계획을 만들어 놓은 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에 관한 법률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줄여서 국계법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 국계법을 배우면 뭘 하게 되느냐? 2번부터 6번까지를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게 돼요. 그 1번은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4월 달까지는 이것만 해야 됩니다. 4달 동안. 물론 눈에 하나도 안 들어올 거예요. 안 되면 6월 달까지만이라도 이거 해야 됩니다. 계속. 저는 더 이상 얘기를 하죠. 저는 수업 진도 나갈 건데 여러분들은 이거 배웠다고 이거 하지 말고요. 집에 가시면 이거 하세요. 이거. 원래 국회법 문제가 12개 나오는데 거의 다 12개 다 맞췄어요. 저한테 수업 배운 사람들은. 왜? 6살 동안 이거 해라 그랬는데요. 그럼 당연히 맞춰야죠. 그 뒤에서 다 틀렸어요. 뒤에서 다 틀렸는데 다는 아니고 뒤에는
여기서 12개를 풀면요, 뒤에 문제가 굉장히 수월하게 풀려요. 자신감이 생기기 때문에. 여기서 걸리면 뒤에 문제 하나도 안 보입니다. 원래 시험 문제 그랬잖아요. 3개 쉽고 1개 어렵고, 3개 쉽고 1개 어렵고, 2개 쉽고 1개 어렵고 하니까 어려운 게 딱 걸리면 어떻게 돼요? 아, 못 풀어요. 그다음부터 뒤에 쉬운 게 나와도 눈에 하나도 안 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많이 곤욕스러웠다 그러는데, 그래서 저는 늘 같은 방법 합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4월달까지 수업은 진행을 하지만 중간중간에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 내용을 계속 봐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부동산 공법에 대해서 머릿속에 개념을 좀 가지고 시작하자는 얘기예요. 부동산 공법이 몇 개입니까? 6개입니다. 6개인데 이 부동산 공법의 6개의 부동산의 대상은 토지하고 건물, 비행기 같은 건 없습니다. 토지, 건물에 대해서 주된 대상은 토지입니다. 주된 대상은 토지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 법안에 나오는 사람은 누가 나오느냐? 2팀이 나와요. 누구 나와요? 저 2팀 나옵니다. 행정주체 한 팀하고 국민 한 팀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국민은 무조건 집니다. 무조건 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외우셔야 된다는 얘기죠. 지는 게 뭔지를 우리가 외웁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게 일종 일반 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없는 것은 이거 내거든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모르 지는 거예요. 그걸 다 외우려고 그러니까 양이 너무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버려요, 그냥. 깔끔하게. 원래 시험 문제는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는 용도 지역 딱 나왔더라고요. 그런 것들만 제가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시험 문제 치기 위해서. 그럼 저한테 배운 사람 다 맞추죠. 다른 강사가 똑같을 겁니다. 워낙 많이 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행정주체하고 국민들이 이 6개 법률에서 어떻게 부딪히고 싸우는지를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부딪히고 싸우는 거는 먼저 누가 뭘 만들었기 때문에 부딪히고 싸우는 거, 그죠? 먼저 만드는 사람이 누구예요? 행정주체가 먼저 만듭니다. 행정주체가 먼저 만들고 우리가 그걸 이용하면서 안 되면 부딪혀서 싸우기 때문에 부동산 공법의 내용은 크게 2개밖에 없어요. 요거 내용이 크게 2개밖에 없습니다. 행정주체가 뭘 만들어요. 만드는 걸 우리 법에는 뭐라고 되느냐? 행정계획이라고 돼 있어요. 행정계획을 행정주체가 만들어 놓으면요. 어디에 맞춰서? 공법에 맞춰서 법규정에 입각하여 법규정에 의거하여 만들면 그걸 만들어 놓은 자기들도 사용을 하고 국민들도 활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내용이 만들어 놓으면 이를 사용하는 거. 법 6개 다 보세요. 보면은 내용은 딱 2개밖에 없어요. 행정계획은 행정주체가 수립을 하고 사용은 대한민국 전 구성원이 모두 사용합니다. 전체 구성원이 사용하는데 이 사용에는 개념을 좀 가지고 가셔야 돼요. 사용이라는 게 이제 개발. 맞죠? 개발 되겠죠? 개발. 또 보전. 또는 정비 이런 거.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세요. 국토의 계획 미화한 법률은 지금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잘 모를 거예요. 도시개발법에는 행정주체가 뭔가를 수립을 할 거예요. 왜 수립합니까? 토지를 어떻게든 잘 쓰게 하기 위해서 뭔가를 수립해요. 그 계획이 도시개발법에 나옵니다. 이름은 도시개발사업개발계획이 나와요. 개발계획. 나오면 그 다음 뭐 하면 돼요? 사용해야 되겠죠. 사용이 뭐예요? 도시개발사업을 합니다. 도시개발사업을 하게 돼요. 도시개발사업은 개발입니까? 보전입니까? 정비입니까? 개발이죠. 그게 다예요. 도시개발법은. 계획이 만들어지고 땅이 정해지고 계획이 만들어지면 사업을 하자. 그것까지인데 시험 문제는 거기를 벗어나서 좀 많은 걸 묻죠. 사업 어떻게 할래? 물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잘하면 되죠. 잘하는데 방식을 묻습니다. 방식 물으면 수용 방식이냐, 환지 방식이냐, 혼용 방식이냐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럼 수용 방식은 어떻게 하고 환지란 뭐예요? 땅을 바꿔준다는 얘기죠. 내가 가지고 있던 전덕가손이 나중에 대지로 바꿔서 얘한테 다시 돌아온다는 얘기입니다. 100평 가지고 있는데 100평 돌려줄까요? 안 돌려주겠죠? 50평 돌려줍니다. 그런 것들을 여기서 배우는 거예요. 왜 그래 돌려줘야 되는지를 나중에 배우는 겁니다. 여기 한번 볼까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주체가 누구예요? 행정기관이죠. 행정이 뭘 수립할까요? 국민들을 이 안에서 뭘 하게 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 계획이 정비기본계획과 정비계획이 나와요. 정비계획이 나오면은 땅 이름이 정해져요. 그 이름이 정비구역이 됩니다. 그럼 정비구역 되면 그 다음부터 뭐 합니까? 정비사업을 하게 되죠. 이게 뭐예요? 개발, 요게 정비라는 내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정비사업 하면 쉽잖아요. 정비계획 수립해서 정비구역 정되면 정비사업 하면 되는데, 이거 묻죠? 정비사업이 종류가 몇 개가 있어요? 라고 물어요. 몇 개가 있느냐? 3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고, 3개 사업마다 누가 합니까? 라고 물으면 누가 합니다라고 여러분도 기억을 해야 되고,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기본적인 틀은 같습니다. 계획이 수립되고 땅 이름이 정해지면은 그 다음에 사용, 개발, 보존하면 된다. 정비하면 된다라는 게 이미 들어갑니다. 여기 한번 볼까요, 그럼? 농지에 대한 계획이 나옵니다. 농지 이용 계획, 농지 정지 사업 계획이 쭉 나오는데 우리 시험에는 안 나와요. 그게 농지는 딱 뭘 묻느냐? 농지는 누가 소유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처분이라든지 수익이기 때문에, 그리고 농지는 사용이니까, 농지는 누가 소유할 수 있을까요? 모르죠. 대한민국 국민이면 다 소유할 수 있다라고 나옵니다. 농지는. 그럼 농사 안 지면 어떻게 돼요? 팔아라라고 나옵니다. 그럼 농지는 다른 용도로 못 씁니까? 사용할 수 있다. 그걸 뭐라 그래요? 전용한다라고 합니다. 농지 취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농지증을 발급받는다.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이런 내용들이 여기 나온다. 얘는 완전 별개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 여기는 개발보다는 주로 뭐예요? 보전 및 사용, 그리고 소유. 건축법이나 주택법은 행위죠. 건축 행위이기 때문에 무조건 개발 행위가 들어갑니다. 개발 행위. 그래서 더 많이 설명하면 여러분 또 머릿속 복잡해질 수 있으니까 일단 부동산 공법에 대한 용어 정의를 다시 한번 하시고 머릿속에 한 개 꼭 기억하십시오. 원래 내년에 마무리 짓는다. 내년에 무조건 합격하고 졸업한다라고 생각하시고 조금 마음을 좀 내려놓고 좀 편하게, 모르면 저한테 질문을 하십시오. 수업 시간에는 하지 마시고, 수업 시간 하면은 좀 성격 안 좋으신 분들이 야단쳐요. 안 좋으신 분들이. 그러니까 쉬는 시간에 저한테 질문하시면은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그리고 제가 말이 조금 빨리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빨리 나갈 때는 해줄 게 많을 때는 굉장히 빠릅니다. 오늘은 그렇게 안 빠른 편이고 사투리가 좀 심해요. 오늘은 정말 준수한 편이거든요. 단디해라 캐사코 난리 납니다. 근데 원래 좀 준수하게 하는 편인데 하시다가 힘든 거 있으면 부원장님이나 실장이나 원장한테 얘기하지 말고 그 담당 과목 선생한테 다이렉트로 얘기하세요. 그게 소통입니다. 소통. 현 정부 얘기하면 안 되죠. 소통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저한테 얘기하면 바로 수정 보완되는 거는 바로 수정 보완합니다. 자, 부동산 공법을 제하고 2주가, 2달간, 6주죠. 2달간 배울 텐데, 할 텐데, 입문과정은 제가 여러분에게 전혀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저한테 큰 걸 바라시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냥 수업 시간에 제 시간에 나오셔가지고 착석해서 자도 좋고 졸아도 좋으니까 앉아서 계십시오. 이게 1월달 되면요, 느낌이 사하고 달라요. 1월달 오신 분하고 11월달 듣는 분들은 1월달 이거 할 것 같아요? 안 해요. 1월달은 바로 들어가요. 2달 만에 6개 과목, 6개 법률 곱하기 2해서 다 떼줘야 되는데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뭐합니다. 지금 잘 들으시고 정말 편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부동산 공법을 배워야 되는 첫 번째 이유, 시험 치기 위해서. 두 번째 이유, 중개하기 위해서. 세 번째 이유, 내가 밖에서 써먹기 위해서. 3개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주된 목적은 시험을 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시험을 치려고 그러면 부동산 공법의 양대 산맥이 뭔지 먼저 알아야 되겠죠. 양대 산맥은 행정계획과 행위제한입니다. 두 개가 딱 걸쳐져 있어요. 행정계획은 행정주체만이 수립할 수 있고 행위제한은 행정주체하고 국민이 똑같이 적용을 받는다. 이 내용이 6개 법률에 모두 다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얘가 제일 많이 나오고요. 여기서 행정계획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행정계획 바로 들어갈 거예요. 행정계획은 누가 수립하느냐?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이 행정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이제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이건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고. 부산광역시에 행정계획을 누가 수립합니까?
이게 무슨 구예요? 부산 진구예요? 맞아요. 부산 진구. 서면이 뭐죠? 행정구역입니까? 법정입니까? 아니면은 행정상입니까? 동일은 뭐예요, 이게? 부산 진구? 서면동이라고 있어요. 부전동. 제가 다 까먹었어요. 부산에 구가 몇 개 있습니까? 구군이 몇 개 있어요? 기장군도 부산에 들어가죠? 몰라도 됩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번 물어봤어요. 대구는 참고로 9개. 부산 진구에 구청장이 있죠? 자치구청장입니까? 분구청장입니까? 왜 처음 들어보는 얘기 또 한다, 그죠? 자치구청장은 선출직, 분구청장은 지명직이죠. 부산 진구구청장은 선출입니까? 지명입니까? 여러분들 선출했잖아요. 지명하는 데는 어디 있어요? 전주시 완산구라든지 포항시 북구 이런 애들은 지명직입니다. 그래서 걔들은 공법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중개업법하고만 관계 있습니다. 공법은 그런 사람들 취급 자체를 안 합니다. 왜? 저 핫발이기 때문에 취급을 안 해요. 여기서 취급하는 건 얘도 취급을 안 해요. 얘를 취급합니다. 얘를. 그래서 여기 다시 보겠습니다. 부동산 공법에서 주체를 꼭 기억해야 되는 이유가 6개 법률에 나오는 주체가 계속 바뀌어요. 바뀌는데 기본적인 룰을 가져와야 되거든요. 무조건 기억해야 되는 건 물었는데 틀려도 좋아요. 틀려도 그 사람들은 얘기를 해줘야 돼요. 무조건. 뭐냐? 부동산 공법 배우면서 행정 주체를 딱 물으면요. 국장은 거의 안 물어봐요. 한 명밖에 없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를 묻는데 땡땡 계획을 수립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라고 물어요. 대체 땡땡 계획이 뭔지도 모르지만 누구일까요? 물으면 여러분은 무조건 똑같은 말 해줘야 됩니다. 6명입니다 라고 얘기해줘요. 무조건 6명 기본입니다. 공부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6명 누구예요? 잘 보세요. 6명인지 누군지. 이 사람하고 이분하고 야하고 임마하고 요렇게 몇 팀이에요? 몇 명이에요? 동그라미 찾는 거 동그라미 쳐줄까요? 자. 몇 명이에요? 6명이죠. 그래서 수업 시간에 제가 할 때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장 이 시간이 많이 뺏기기 때문에 특광, 특자시, 특자도, 시군이라고 줄입니다. 앞으로. 줄여서 특, 광, 특자시, 특자도, 시, 군이라고 제가 줄여서 얘기를 하면은 아 그런갑다. 그래서 제가 뭐 물으면 땡땡 계획은 누가 해요? 하고 뭐 여러분 무조건 뭐라 그래야 돼요? 이 6명 하면 안 되고 최소한 특광, 특자시, 특자도, 시장, 군수가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틀려도 좋아요. 틀려 좋으니까 무조건 이 사람들 먼저 나와줘야 돼요. 도시군 계획 누가 수립해요? 예,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죠. 그냥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도시군 기본계획 누가 수립해요? 뭔지는 몰라요. 무슨 계획인지 모르지만 무조건 얘가 나와줘야 특광, 특자시, 특자도, 시장, 군수. 정비계획 누가 수립해요? 나와줘. 정비계획은 얘들이 수립을 안 합니다. 안 하는데 나와줘야 돼. 무조건. 입에 읽어줘야 됩니다. 광역도시계획 누가 수립해요? 예, 이게 나와줘야 돼요. 광역도시계획 얘가 수립을 안 해요. 안 하지만 이 사람들이 기준이 딱 세워져야 기초가 딱 돼야 다른 법 들어갔을 때 뺄 거 빼고 넣을 거 넣어요. 이 기준 안 되면요. 기준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얘도 가끔씩 막 얘는 빠지면 안 되는 애들인데 막 빠져요. 그래서 항상 이 기준을 잡기 위해서 얘가 딱 나오고 얘가 어디와 연결된다고요? 여기하고 연결돼. 행정계획. 행정계획이라는 거는 부동산 공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행정계획이 없으면 법에 의한 행정계획 수립이 없으면은 국민들은 따라갈 이유가 없어져요.
행정계획에 따라서 토지 이름이 정해지고 행정계획에 따라서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행정계획 수립 안 된 상태에서는 국민들은 뭘 해야 될지 전혀 알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럼 법률이 불안정하게 바뀌죠. 그거는 국가에서 허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행정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부산광역시의 행정계획을 누가 수립하냐 물으면 누가 돼야 돼요? 여기는 다 하면 안 되고 부산광역시니까 부산광역시장이 한다. 기장군 행정계획 누가 수립해요? 이 부산광역시장이 한다가 돼야 되는 거예요. 왜? 부산광역시 기장군이기 때문에. 여기는 군을 뺍니다. 그럼 여기 말하는 군은 뭐예요? 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가 됩니다. 광역시 군 제외하죠. 대구광역시 달성군의 행정계획 누가 수립해요? 대구광역시장이 한다가 됩니다. 이제 됐죠?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계획은 누가 수립해요? 울산광역시장. 이게 여기 나오는 내용이에요. 국토계획법. 국토계획법의 지위가 상위법입니다. 상위법. 설명 안 해도 알죠? 왜 알아요? 1번이잖아요. 맞잖아요. 밑에 있는 것들은 뭐예요? 하위법. 얘는 상위법. 상위법에서는 복잡한 내용들을 다루지 않고요. 가장 일반적인 사항들만 다뤄요. 가장 일반적인 사항들이 뭐냐? 행정계획을 수립해서 국민들과 행정기관이 토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행정계획 수립을 누가 하느냐. 행정기관이 많지만 그중에 6팀만 제시를 딱 하는 거예요. 특광, 특자시, 특자도 시군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계획이 수립이 되겠죠. 그죠? 계획 수립되면 그 다음 뭐 하면 돼요? 토지를 사용을 하면은 됩니다. 이 행정계획을 알면 얘는 상당히 좀 쉽게 넘어가게 되는데 여러분이 공부하다가 가장 어려운 게 뭐냐 그러면 얘가 이제 전부 다 암기거든요. 행정계획은 절차고요. 얘는 절차라는 게 별로 없고 안에 있는 내용들을 다 외우셔야 돼요. 제가 제일 잘하는 거는 절차입니다. 이 스타일 자체가 그래가지고 공법 전공이기 때문에 저도 암기하는 것들은 여러분에게 작년까지, 올해까지만 해도 제대로 이렇게 막 암기하는 방법들을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올해는 아마 여러분들 암기해야 될 게 되게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그 모니터링 한 그 학생들이 저한테, 합격한 사람들만 저한테 얘기하죠. 교수님, 우리는, 교수님 이거 알지요? 하면 안 됩니다. 라고. 왜요? 우리 몰라요. 하더라고요. 3번, 4번을 반복해도 물으면 저는 알 것 같아서, 자, 됐죠? 하고 넘어가면 모른대요, 본인들은. 그래서 됐지요? 하지 말고 다시 똑같은 설명이라도 반복해 주시고, 그리고 두 문자 있죠. 두 문자. 여러분들 이 공부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뭐 자산 전문 영교 건축의 이런 두 문자들이 나와요. 뭐 문종판 여병수기 같은 게 나오는데 그 두 문자를 따서 외우는 걸 좀 더 많이 해달라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두 문자 따기 시작하면은 다른 과목하고 부딪히면은 이게 진짜 지번을 못 찾습니다. 호적 자체가 안 나와요. 그래서 가능한 배제를 했었는데 연세 드신 분들은 두 문자를 따면은 재밌게 그거를 읽는다 그러더라고요. 따놨는 두 문자를. 또 자기 걸로 만드는 사람도 있고 고쳐가지고. 그래서 꼭 해달라고 굉장히 많은 민원이 지금 제기된 상태라서 크레인 비슷하게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올해는 해보려고 합니다. 저한테 두 문자 따는 건 다 있어요. 한 번도 안 써먹었죠. 써먹어야 될 이유가 없는 게 이게 시험에 나올지 안 나올지를 제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시클 외워놨는데 안 나오면 어떻게 돼요? 안 그래도 용량이 부족한데 머리에 그거 다 집어넣는데 안 나오면 어떻게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두 문자를 안 따는데 제가 보고 선별을 해서 필요한 두 문자들은 여러분에게 제시를 할 테니까 외우는 거는 여러분들 알아서 외우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그 두 문자는 저는 다 외웠습니다. 다 외웠기 때문에 아마 저도 하는데 뭐 여러분 왜 못하겠어요. 계획이라는 게 수립이 되는 거는 절차이기 때문에 절차에 의해서 누가 행정 주체가 계획을 수립을 하면 내용이 있겠죠. 행정 계획은 다 달라요. 예를 들면은 계획 한번 볼까요? 베트남 여행 계획하는 거하고 유럽 여행 계획하는 거하고 같아요, 틀려요? 근데 하기는 내가 합니다. 내가 해요. 그 베트남 여행 갈 때 민가 코트 들고 간다. 이거 돼요, 안 돼요? 안 맞죠, 그죠? 유럽 여행 가는데 나시티 가져간다, 지금. 지금 유럽 춥죠, 그죠?
안 맞잖아요. 그죠? 똑같아요. 행정 주체가 계획이라고 하지만 계획의 종류들이 전부 다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이 계획에는 절차는 비슷하게 갑니다. 내가 여행계획 수립할 때 절차 있죠. 첫 번째 절차가 뭐예요? 어디 갈까? 두 번째, 얼마쯤 들지? 세 번째, 자유로 갈까? 패키지로 갈까? 이 여행하는 기본적인 절차는 비슷합니다. 근데 뭐가 달라요? 내용이 완전히 달라요. 행정 주체가 수립하는 행정계획도 절차는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절차 때문에 여러분에게 6팀을 기억을 해달라는 거예요. 전부 다 누가 합니까? 얘들이 합니다. 그런데 뭐가 달라요? 내용이 다 달라요. 어떤 행정계획은 뭘 하기 위해서, 어떤 행정계획은 뭘 하기 위해서. 이게 확정이 돼야 뭐가 나오냐? 예하가 나와요. 토지 이용한다. 나머지 부분은 제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국토계획법에서 배우는 게 뭐냐? 행정주체를 배울 겁니다. 행정주체. 국토계획법은 어떤 법이냐? 대한민국 국토를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할 수 있는지 행정주체가 계획을 수립하고 국민들이 그 계획에 맞추어서 법률에 따라가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법 제도입니다. 이 규정이.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밖에 나가서 부동산 공법 새로 공부하실 분들은 1번만 보시면 모든 게 끝납니다. 네, 그래서 1번 법률 가지고 지금부터 이제 처리를 하게 될 텐데 교재를 한번 잠시 볼까요? 지금 설명했는 게 교재에 조금씩 있어요. 282페이지. 뭐 이번에 시험 관련 부동산 공법이라고 나와 있네요. 6개죠. 문제. 여러분 참고로 지금 초보자 맞죠? 그죠? 초학자들이잖아요. 그죠? 초학자들은 여러분 이게 법을 선별하시면 안 되고요. 그냥 닥치는 대로 봐주시는 게 맞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국회법을 미리 좀 봐달라고 나중에 얘기를 할 겁니다만은 그때는 선별해서 보시면 되는데 수업 시간에는 제 수업을 집중해서 확실하게 들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집에서 안 봅니다. 요 6개 법률이 있는데 시험 문제 배정이 돼 있어요. 12개, 6개, 7개. 이건 제가 나중에 따로 수업하면서 중요 파트를 갈라드릴 테니까 그때 가서 하시면 되고 법률의 체계라고 나와 있는데 법률 체계는 법, 시행령, 시행규칙 3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별 의미가 없는데 시험 문제 가끔씩 나옵니다. 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는 시험 문제가 나와요. 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는 뭔지 모르죠. 뭔지 몰라요. 가장 대표적인 게 계획의 수립에 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는 문장이 나옵니다. 시험에. 그러면은 100% 맞는 걸로 인식을 하시면 돼요. 대통령이 뭐냐 그러면 일반적으로 만들어 놓은 개념상의 법률을 국민이나 행정기관이 쓸 수 있게 하는 게 대통령령이에요. 시행령. 그럼 세부적인 사항들은 다 어디 있다는 얘기예요? 시행령에 있다. 시행령을 시험 문제는 시행령으로 안 내고 뭐로 내요? 대통령령으로 내요. 그럼 같은 거예요. 예. 세부적인 사항은 다 어디 있어요? 대통령령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중요한 거고 시행규칙은 보실 필요가 없고 이 세 가지는 중앙에서 만드는 법률이에요. 중앙에서. 국회 의결을 거치는 법과 의결을 거치지 않지만 대통령과 각부 장관들이 만드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면은 얘하고 비슷한 행정명령을 한 개를 만듭니다. 그게 우리는 조례라고 합니다. 조례라고 하죠. 조례가 뭐라고요? 읽어볼까요? 지방자치단체 등이 법령의 범위안에서 제정하는 자치에 관한 규정을 우리는 조례라고. 누가 만들어요? 지방자치단체장이 만듭니다. 조례라는 게 있다라고만 아시면 돼요. 시험 문제 가면요. 문제 쭉 내면 국회법상 그 시기 뭐 시기 한 것에 옳지 않은 것은 해서 갈로 딱해서 단 조례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냅니다. 조례 적용하면 답이 안 나와요. 서울특별시 조례하고 부산광역시 조례가 같아요? 틀려요? 다르죠? 서울특별시에 적용되는 국회법하고 부산광역시의 국회법은 같아요? 틀려요? 서울특별시에 적용되는 국회법하고 부산광역시에 적용되는 국회법은 같아요? 틀려요? 같죠? 그러니까 법만 내는 거예요. 법만. 조례는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이라는 체계는 그냥 기본적으로 그런 게 있다라는 거고, 조례라는 단어하고 대통령령이라는 의미를 좀 기억을 해두면 나중에 다시 한번 반복할 때 조금 쉽게 받아들여질 겁니다. 283페이지에 행정청의 체계, 서열, 이런 거는 뭐 크게 의미가 없죠. 여러분 알고 있는 행정청 몇 개? 6개. 그거면 돼요. 알고 있는 행정청 무조건 몇 개? 6개. 됐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국회법을 이제 좀 봐야 되는데, 어때 이해가 좀 갑니까? 부동산 공법이 뭐예요, 그럼? 뭐예요? 물으면 몰라요. 부동산 공법이란 행정기관이 우리들의 부동산 활동을 규율하기 위해서 만든 법률들이다. 이게 부동산 공법인데, 법에는 계획과 내용이 있더라. 내용이라는 건 사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은 이 사용을 잘하게끔 유도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이 먼저 되고, 누가 수립한다 그러세요? 행정기관, 특광, 특자시, 특자도 시장군수가 수립을 하고, 수립됐으니까 부산광역시에 부산광역시장이 수립하는 지역은 어디예요? 부산광역시 적용 누구한테 돼요? 부산광역시민. 서울시민이 부산광역시 이사 왔습니다. 적용돼요, 안 돼요?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부산광역시라는 사람이 시장이 만들면은 부산광역시의 속지 여기 있는 사람은 전부 다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 따라서 사람들이 옮겨 다니는 거예요. 개발사업 한다 그러면 사람들 투자를 왜 합니까, 그쪽에? 부동산 공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역이, 내가 알고 있는 지역이 개발사업이 들어가네. 그럼 토지가격이 올라가겠다. 옮기는 거예요. 옮기는 거죠. 여기 있으면 돈을 못 벌 건데 거기 가니까 돈을 벌 수 있겠다라고 하면은 뭘 보고? 부동산 공법에서 움직입니다. 공법을 알면은 좀 돈을 좀 많이 번다 그러는데 그건 거짓말이고, 저는 돈을 하나도 못 벌었어요. 그래서 공법은 당분간 시험 치기 위해서만 좀 집중해서 봐주시면 될 겁니다. 공법의 용어 정의했고, 이 사람들 기억하고, 행정계획이 먼저 나오고, 이용 관련 부분은 규제가 따라올 거고 완화도 따라올 건데, 국회법이라는 이 첫 번째 일반법에서는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지 10분만 쉬었다 합시다.